자, 이번 영상은 수행 중장기 대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삼성전자를 사거나 아무거나 사서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률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제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떤 종목들이 강하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이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단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항상 제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가야 할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막 1%, 2%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자리에서 사서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 찍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며 스윙이나 중장기도 마찬가지. 이번 영상은 단타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윙 중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윙 중장기의 매수 타이밍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좀 진정되다가 올라가는 초기,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렸던 하이브, 이 진정되는 구간이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수직으로 올랐던 기록이 없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주 단단한 자리를 유지되는 상태에서 첫 출발하는 단계,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를 돌파해서 종가로 마감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시장이 주기적으로 폭락하며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서 예전처럼 이런 지독한 폭락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예전엔 주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폭락장이 나올 때마다 주워 담는다면 거의 대부분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처럼 올라가는 초기에 잡던가 아니면 완전히 대폭락했을 때 싼 가격에 잡던가, 이거 두 개 아니라면 매수 타이밍을 아무렇게 잡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돌파 매매를 단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돌파 매매를 할 때 시세가 안 나온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이미 막 장대양봉 여러 번 떴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이미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 떴는데 이 고점 돌파한다고 제가 무작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고점을 돌파해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된 상태에서 처음 나오는 시세, 그때 들어가야지 수틀렸을 때 손절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든 간에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대형주들 스윙 이상으로 분류해 놓은 걸 체크하자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황금선까지 깨면서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캔들이 좀 별로 보기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3.6% 상승 유지해서 마감을 해도 캔들 모양만 봤을 때는 꽂히는 캔들이 아닌데 윗꼬리까지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가 24,250원, 이거를 장중에 돌파했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몸통이 살아있고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양봉의 몸통이 살아있으면서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그때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장중에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상승폭 거래량이 딸려서 다 잡아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저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차트 모양이 예뻐졌을 때 가야 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24,250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7거래일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조짜리도 아니고 10조가 넘는 게 7거래일 동안 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10% 이상.
뭐 다른 종목들 최근에 네이버 하루 만에 10% 가까이 올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주식이라는 게 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봤을 때 연속으로 5거래일 이상 똑같은 봉이 뜬다면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봉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하락한다고 쳤을 때 한 5일 동안 파란불이라면 6거래일째부터 7거래일째부터 물론 최근에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적이 있긴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개 연속 하락한다면 그 뒤에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5번 이상 연속 상승한다면 한 번은 쉬어간다, 조정이 나온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도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단기로 중요한 게 5일선인데 5일선을 깨버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깬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고 신고가 뚫어줄 종목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도 3거래일 만에 다시 5일선 위로 올려서 종가를 형성할 겁니다. 이미 놓치신 분들은 들어가기 부담스럽겠지만 저도 좀 일찍 털어내고 중간중간 눌림목 단타 매매를 하면서 또다시 스윙으로 날카로운 진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 봤다가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한다면 또 가야 할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던가, 아니면 장 초반에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을 때 그때 아주 큰 금액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 순간 신고가 나오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금요일에 좀 위험했는데 4%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플러스 1%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월요일부터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차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빠져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5일선을 지켜서 마무리해야지, 고점과 점점 상장 초기 고점 6만원 정도와 점점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상승 확률이 높아지며, 종목 특성상 거리가 좁혀지고 거래량이 다시 붙는다면 또 10% 이상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더 이상 하락한다면 한 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거 제가 자신있게 금요일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 떨어질 때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5, 600만 원이 그냥 아무 대응도 못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고, 요즘 패턴이 진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틀 동안 하락한 이유가 저는 JP 모간이 좀 억지로 올려놔서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 카카오보다 장중에 더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카카오가 종가가 마이너스 1.5%, 장중에 플러스 1.5%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대형주들 JP 모간이 돌아가면서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시가총액 상관없이 전부 다 올려버립니다.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수급이 억지로 그냥 돈 가지고 밀어붙여서 올려버리니까 더 이상 그 억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영향을 받는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고 계속 41만 원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또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봤을 때 코스피 상위 봤을 때 그 다음 상승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 하이브랑 네이버랑 LG전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며칠 지나고 나서도 종가를 계속 41만원 위에서 마감시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종가와 캔들 모양 상태를 보고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C,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인 15만 1,000원, 저 1,000원짜리와 지금까지는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저 밑에서 다시 마감한다면 주가가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간다면 매매를 안 하겠지만 이거 올라와서 88만 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그때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냥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자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DLENC도 마찬가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자리를 기다려야지 급하게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내가 어떤 종목을 분류해서 이 종목을 관찰할 때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고 싶으면 참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리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지금 사놓으면은 뭐 언젠간 올라가겠지, 내려가봤자 뭐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다가 쓸데없이 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해놓은 확실한 타이밍이 올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8만원까지 온다면은 차트가 예뻐지면서 무조건 가야 할 자리인데 이상하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도 이 자리에서 마감했는데도 잘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함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눈치를 채고서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가야 할 자리인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면 함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함정일 때는 손절을 빠르게 해주고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고 이상하게 더 빠지지 않고 다시 돌파를 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준다면 뭐 어떤 시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팜 5일선 위에서 좀 몸통 있는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그때부터 접근할 계획이며, 그리고 LG전자 지금 LG전자가 황금선 올라와서 잘 빠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JP모간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또 하루 만에 단타치고 나갔는데 지금 코스피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긴 어렵고 LG전자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주가가 탄탄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하이브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일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황금선 위에서 거래되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아무 힘도 없는 종목이었으면 이미 저런 장대 양봉이 떴을 때부터 무너져야지 장대 양봉이 떴을 때부터 이 상승폭을 제대로 유지해 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그냥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고 다시 뭐 13만원, 12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을 게 뻔한데 이 근처도 아니고 올라간 구간을 장기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황금선 깨고서 이때부터 좀 사모을까, 좀 저점일 때, 이 저점 구간일 때 좀 사모을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떨어지는 매매는 잘 하질 않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어차피 추세가 무너지려면 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손절해봤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자리였고 지금 지나와서 조금 가격이 높아졌는데 뭐 이거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급등주와 비교를 해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비중을 엄청나게 크게 잡는 게 아닌 이상 뭐 실패한다 해봤자 주가 방어율이 일단 뛰어나고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반등하니까 본전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코스피 지금 상위 종목들 봤을 때 하이브랑 LG전자 말고는 이런 강력한 추세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무너지지 않는 주식을 찾으려면 삼성전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되었든 간에 올라왔던 자리 잘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삼성전자랑 LG전자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거 다시 9만원 회복해주고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9만 원까지 올라가봤자 지금 상태에서 수익률 10%. 삼성전자와 하이브, LG전자 이런 종목들 차이점이 뭐냐면 잃었을 때 잃는 돈은 거의 비슷한데 크게 차이 없는데 얻을 때는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차원이 틀립니다. 하이브도 최근에 이거 27만 원에서 벌써 단기간에 20%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 시세가 나오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봤을 때 이것도 만약에 하이브처럼 좋은 그림 나와서 고점을 돌파한다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당연히 20% 신고가까지 돌파한다면 3, 40%까지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했을 땐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다른 종목을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9만원이 중요한 자리라 생각을 했는데 음봉이 뜨면서 일단 29만원, 정확하게는 29만 1,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보고 캔들이 좀 괜찮은 상태에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그때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온 이유가 단타인 JP모간이 억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JP모간 수급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시초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 전에 정말 강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황금선 회복한 게 중요하고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겠지만 떨어지지 않고서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시초가인 35만 9천원 이 반영되었던 자리인 35만 9천원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종가를 보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기 위해서 SK아이테크놀로지, 바이오팜이라든지 SK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게 고점과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당장 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바이오팜처럼 한 번, 두 번 눌리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바이오팜처럼 계속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다가 음봉 나오는 거 보고 이 음봉을 어떻게 회복해 주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때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 지금은 뭐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